자, 우리 수업을 보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봐봐요. 그 하나씩 하나 차근차근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석해주는 그런 수업이 우리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 수업은요, 이렇게 한번 혼자 공부하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는가, 또는 핵심이 무언가, 이런 문장에 있어서 또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하시고 난 뒤에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는 이제 수능을 치기 전에 수능 문제가 어떤 것인가라고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공이 쌓여가지고, 이거 읽히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여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지고 그냥 내용이나 알아야지 하면 상당히 황당할 겁니다. 자, 그래서 23번을 제 블로그에 가셔서 미리 꼭 한 번이라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어라도 한 번은 읽어보시고 제가 뭐라 하는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수능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문장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앞에 도입 부분이 있고요. 그 도입 부분에 관련된 풍성한 컨텐츠 내용을 또 이제 설명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한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가장 이렇게 난다 긴다 하는 천재분들께서 자기가 평생 했던 그 학문에 대해서 발표하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 도입 부분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장이 화려하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똘끼충만한, 그러니까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그 핵심을 내면서도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그 위트 있게 전개를 주는데 우리 같은 문외한들은 그 얘기가 뭔 말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그럼 너희들의 그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결론은 이거란 말이야 라고 해서 수능 문제는 제일 마지막을 읽으면 웬만하면 답이 되어서 제일 마지막 읽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요즘 영어 같은 경우는 위에부터 읽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문장과 여기 문장이 상당히 좀 아구가 잘 맞는 문장이, 그러니까 위아래가 착 맞는 이 코히런트한 그 유기적인 아주 잘 된 글이 수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고 주제문에 있어서 일단 주제부터 찾으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한번 보고 핵심어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게 가능해서 이게 이거 답인가라고 선정해 놓고 위에서부터 차근히 읽어 내려가시면 확인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은 그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뭐예요? 문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웬만하면 답이 있다. 주제문도 그렇고 빈칸도 그렇고 요지 문제도 그렇고 요약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읽어서 안 되면 위로 한번 올라가서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일 위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읽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밑에 말하고 아구가 탁탁 맞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읽으면 되지 않느냐인데, 처음부터 읽었을 때 보면 방향성을 직관적으로 주는 문장들이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으면서 말리게 되어 제일 마지막에 핵심을 놓치는 분도 많아가지고, 그 제일 마지막을 먼저 읽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그 노동이라는 것이 콤마 띄어넣고 became 변했다, 되었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제 클락 오리엔티드니까 원래는 이 노동이라는 것이 하베스트 사이클이니까 이게 농업에서 산업화 시대로 가는 이야기할 때 이제 클락 오리엔티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수능에서 단골 메뉴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수확하는 사이클에 의해서 이제 노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기차가 나오면서 기계 시계에 우리의 노동이 변해 왔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사이티는 시작했죠. 그래서 리오가나이즈니까 다시 재구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얘기.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시프트라고 해요? 시프트가 답일 것 같은데 다른 거 볼까요? 이펙트 오브 표준화에 대한 효과는 아닌 것 같고요. 인플루언스 오브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영향력에 의해서 됐는가?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인간 휴먼 관계 이건 요거만 읽어서 좀 아닌 것 같고요. efficient way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time 시간에 대한 방식? problem?
저는 요까지 변했다? 다시 조직되었다? 그럼 저는 이제 변했다가 답이 아닌가? 그럼 확인 작업 한번 더 해봐야죠. 그죠?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 아까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을 읽었는데, 자, 이거 빨갛게 한번 칠해볼게요. 요거 빨갛게 칠하고, 그럼 산업화가 시간에 대한, 그죠? 시계가 나고 시간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올렸도다.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긴 하는데, 머신 휴먼 관계가 아니고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거 아닌 것 같고요. 그 시간에 관련된, 여기 시간이 나오네요. 그러면 어때요? 파란 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프트가 아닌가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은 두 개가 나오고요. 그죠? 다른 데서 이제 안 나오죠. 이거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파란까지 가면 1번이 웬만하면 답인데? 라고 하고 산업화에 의해서 초래된 노동 시간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요것만 읽어도 지금 그런 느낌이 대충 읽었단 말입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을 읽어가지고 요지 문제나 주제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선정하는 데는 얼마 안 걸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잡아놓고 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시면 상당히 잘 읽힐 겁니다. 그럼 이제 인더스트리얼 에이지 그러니까 이제 산업 시대의 도래가 시간과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변화시켰도다라고 하면서 공장이 시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상당한 어떤 그 스피드와 볼륨, 양에 있어서도 빠르게 많은 양을 갖다가 생산하도다 예전보다 그죠? 이제 어떤 시대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쭉 전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알겠죠?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우선 선정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고 이게 맞는가 싶어서 한 번 더 확인 작업 들어가면서 전체 읽어보시면 그냥 읽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답을 놓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끝.